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지금 8분의 감독님과 정말 열심히 수익률 대결 한창 진행하고 있죠. 5주간 진행되는 리그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장 컨디션 좋지 못했습니다. 정말 경기장에 폭우가 쏟아지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감독님들은 어떤 상승률을 보였는지 또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지 성적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성적표 살펴볼 텐데 우선 1, 2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1% 내외의 상승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문종욱 감독님 계속해서 1위 자리 지금 지켜내주고 있고요. 금종욱 감독님이 33%대로 빠르게 1위를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찬수 감독님 그래도 상승률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대 플러스권 머물러주고 있고요. 임상현 감독님께서 조용히 한 단계씩 올라와주고 있죠. 4위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아무래도 시장의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감독님들 마이너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최명장 감독님 0.44% 약손실 구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윤 감독님 이런 가운데에도 한 순위 위로 올라서 왔네요. 3.37%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이무학 감독님이 3%대 그리고 성경희 감독님이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감독님과 함께 경기장 분석 또 선수들 분석해볼 텐데요. 바로 두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윤 감독님 그리고 배찬수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금 리그 시작 첫 주다 보니까 모든 감독님들에게 공통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있어요, 감독님. 뭔가요? 이번 리그에 임하는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처음 봤는데 이제 야구 컨셉인지 오늘 알았어요. 어머. 어제 야구장 갔다 왔거든요. 좋은 기운을 얻어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하나 팬이고 저희가 이제 키움 팬이었는데 네. 도착 갔다 왔는데 야구 보신 분 아시죠? 한인이 13점 먹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나랑 야구랑 안 맞나 해서 좀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저께 약속이 된 거라 안 갈 수도 없고 엄마 아버지 좋아하시니까 빨리 갈 수도 없고 어쨌든 끝까지 보고 왔습니다. 네, 16대 6으로 졌어요. 그래서 근데 뭐 다시 올라올 거라 판단하고 종목들도 지금 제 종목들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또 시장이 좀 오늘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게 참 착시 효과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좀 안정되길 바라고 있는데 빠르게 안정되면서 우리 모든 전문가님들 수익이 잘 나서 프로그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뭐 실제 야구랑 별개로 여기에서는 또 선방하면 되잖아요, 감독님. 그렇죠? 기운 내시면 되잖아요. 네, 야구 때문에 너무 상심하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아무리 FOMC를 앞두고 있다 해도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체감상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뭐 그래서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전문가 이제 이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장은 사실 이제 오늘 한 오전까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또 무난하게 이제 2차 전지주가 강세장을 보이다가 오후에 저도 방심하고 나갔다가 와서 보니까 지수가 한 거래소도 한 40포인트, 코스닥이 또 특히 40포인트 크게 빠졌는데 제가 대본을 가져온 게 없고 저도 사실은 좀 이게 좀 이 마인드가 좀 흔들려가지고 급하게 나올 때 이제 빨간 넥타이만 메고 왔어요. 이 빨간 넥타이가 내일장을 암시해주는 아마 내일장부터는 다시 코스닥 지수가 지금 40포인트를 뺐기 때문에 하루에 또 10포인트씩만 반등하더라도 4일 동안 또 연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하락을 너무 이렇게 큰 추세 하락을 보지 마시고 반등의 기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으시라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감독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감독님 나랑 좀 결이 비슷한 것 같다. 이분이라면 장중에 함께 한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다라고 마음속에 정해둔 분이 계신다면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화면 통해서 참여 방법 확인해 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뷰하기 앞서서 오늘 경기에서 안타 친 선수들 살펴볼 텐데 시장이 원체 좋지가 않아서 도대체 어떤 선수들이 1루타까지 진출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1루타 진출한 선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 1루타 내 가까스로 정말 간발의 차이로 1루타까지 진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하락폭 보였죠. 그래도 낙폭을 많이 축소를 해줬는데 이 삼성전자 선수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감독님? 저부터요? 네. 네. 자, 이제 삼성전자 모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인데 다들 들고 계신 종목이죠.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5월, 6월 때 상당히 이슈가 좋았습니다. 미국발 이슈, AI 이슈 등등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가긴 했는데 2분기 실적을 까놓고 봤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개선이 된다고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 사실 좀 깨지면서 장 막판 들어서 되돌림 흐름이 좀 나와졌거든요. 1시 넘어서부터 해서.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인 추세로 그래도 잡아주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 오늘 오랜만에 1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간에 조금 매도세 보여주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잡는 모습이 나와주나 싶긴 한데 또 외인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 조금 수급상으로는 알록달록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 전 죽지 않을 거라 보고 하반기 실적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포인트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추세상으로 보건데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 자리 만약에 깰 경우에 심적 저하선 자체가 6만 9천 원대 흐름이 나와주긴 했는데 그래도 바로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깼으면 또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올려주면서 한 번에 조금 되돌림 받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겠죠. 금리 인상 포인트에서 0.25% 인상이 있을 건데 9월 달 이후가 또 지나가면 9월 달에 또 FOMC에서 어떻게 인상할지 모르겠으나 페드워치상으로 봤을 때 오늘 새벽 3시에서 금리 인상 0.25가 98% 수준이었고 0.5% 수준이 한 1%포인트가 나왔어요.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좀 굉장히 크다고 봐요.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우선은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불과 이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0.5% 인상분 자체가 아예 수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항상 IT주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주식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저는 기회라고 보는 건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이 지금 현재 안 좋았을 때 삼성전자의 바닥에서 올려치는 모습 3분기, 4분기 이어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 이상으로 2분기보다 훨씬 더 큰 어닝 서프라이즈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서 쫄지 말고 그냥 잘 버티고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도 되돌림 반등 나온 걸 본다면은 충분하게 내일과 더불어서 상승 흐름도 반등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과 이 하반기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반등의 기회를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또 전문가님 혹시 예. 핸드폰 어떤 거 쓰세요? 예, 전 당연히 삼성폰을 씁니다. 당연히. 예. 아니 오늘 8시에 5번째 폴더블 폰 언팩 행사 있다라고 하던데 아신가요? 알고 예.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장중에 거래소 지수는 삼성전자가 방어를 했다고 봐도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거래소 시작은 사실은 이제 코스닥 시장 대비 코스닥 퍼센트가 한 4% 정도 아예 급락을 했고 퍼센트로는 그리고 거래소는 이제 1%대 하락을 했는데 그 기어공에 가장 이제 1루타까지 진출한 선수가 이제 삼성전자였고 정확하게 1시부터 이제 거래소 지수를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믿고 한번 연말장은 굉장히 제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조정은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FOMC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인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극심한 이제 눈치 보기 장세 때문에 오늘 지수를 많이 눌림목이 나온 거지 이게 추세 하락으로 꺾였다고 보기에는 절대 그런 장은 오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장을 일단 받쳐줬고 내일부터는 FOMC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던 결국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도 반등이 나오겠지만 먼저 코스닥 시장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진출한 1루까지 진출한 우리 삼성전자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내일부터는 무난하게 오늘 낙폭 과대가 된 만큼 반등의 이런 속도도 굉장히 길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낙폭은 하루에 크게 오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승하는 폭은 적지만 이제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좋은 장이 올 거라고 보고 그때를 준비를 하셔라. 그래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저한테 도움을 받아보시고 우리 노란톡, 우리 노란 우산 쓰세요. 다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노란톡에서 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많이 저희들과 한번 같이 연말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선 이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이 삼성전자 선수를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루타까지 진출한 선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영풍재지 선수입니다. 요즘 연일 좀 시세가 나쁘지 않았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굉장한 추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2차 전지 관련한 이슈로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선수가 정말로 그 이슈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은 또 내일장에서는 어떤 저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배 감독님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아주 우리 작가님이 그 글을 아주 잘 쓰셨는데 1루타 정확하게 보셨어요. 삼성전자고 2루타는 오늘 지수 상승 중에 제지주가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고 그중에 이 공교롭게 또 어저께 제가 상담해드린 종목인데 영풍재지가 10%가 올랐는데 안 그래도 제가 영풍재지 이제 연말까지 그냥 그 상승폭을 아예 끝까지 가져가시라고 상담해드린 대로 오늘도 10%가 오른 이유를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들어가 버렸어요. 2차 전지의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지만 그렇다면은 유추 해석해 보면은 2차 전지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불씨를 누가 불을 지펴주느냐 아마 내일부터 아마 불을 누군가 지펴주려고 보는데 그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바로 이제 영풍 제지주고 이 제지주를 통해서 아직은 2차 전지가 끝난 게 아니구나 오늘 혹자는 이제 오늘 고점 되면 상당히 낙폭이 크기 때문에 손절하고 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 내지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야 되고 그 근거로는 우리 2차 전지로 이제 기업체를 인수를 확장을 한 영풍재지를 보시면 이런 주도주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모멘텀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죠. 이번 이 같은 분석이 좀 흥미롭게 들린다. 잘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야기 장중에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풍재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선윤 감독님, 2차 전지요. 직접적인 관련주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선수 어떻게 보실까요? 직접 관련은 없는 종목이고 텐베고라 하면 10배 오른 주식을 얘기하죠. 그렇죠? 잘 아실 텐데 이 종목을 그냥 말씀드리면 이건 대놓고 작업친 종목이에요. 딱 봐도 그렇고요. 2022년도 초반부터 해서 보시면 거래량 2천만 주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가 않았어요. 한 700억, 800억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자면 품절주라고 얘기하죠. 지분 자체가 꽉 차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단돈 예를 들어서 한 2, 300억 정도만으로도 모든 지분을 소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채워두고 한참을 컨트롤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은 최근에 굉장히 거래량이 점점 터지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거래량 터지면서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고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회사가 지금 1조 6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좀 살아있냐 열어보자면 실적 포인트 살펴보자면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1분기 적자인 상황이고요. 2분기 상황 살펴봐야 되고 매출도 작년보다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조금 이슈에 따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 비롯해서 포스코까지 해서 너도 나도 계속 사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주식할 때 방송에서 수없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고. 이거 무조건 보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동안은 이게 흐름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보유자만 보셔야 되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원랜드 가세요. 예, 강원랜드 가시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심하시고 만약에 보유자분들도 밑으로 꺾인다, 좀 거래량 터지면서 꺾인다 싶으시면 빠르게 분할 매도 하시면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미 10배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2년 동안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풍재지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이런 보수적인 관점이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장중에도 우리 감독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은 병살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병살타는요. 네, 2차 전지 선수입니다. 뭐 당연히 홈런까지, 홈 진입까지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뭐 터치아웃 두 종목 다 장중에 낙폭을 보였죠. 변동성도 장중에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우리 김선윤 감독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2차 전지 내일장에서는 반등을 보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카지노 가셔가지고요. 룰렛에다가 공 던졌는데 숫자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몰라요. 확률이 그만큼 낮은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고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고 현 시점에서 주가가 뭐 더 간다. 뭐 에코프로 아마 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거나 막 무조건 파셔 이렇게 하면 뭐 욕하시는 분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되고 당장 시장에 있어서 이게 완전 밈주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이거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고요. 안 그런 게 없어요. 세상 이치예요. 주식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주가 에코프로 신나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11시 방송했었죠.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셔야 된다고. 새로 접근하신 분들 접근하지 마시라 말씀드렸고 보유자분들 영역이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쭉쭉 빠지기 시작해요. 내일 어떻게 갈지 저도 몰라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보유자들 영역인 거고 지금 사실 에코프로랑 2차 전지 애들이 시장을요 굉장히 교란시켜놨어요. 아침에 시장 굉장히 좋았었죠. 코스닥 지수는 그랬어요. 하지만 종목들은요 거의 다 죽어 있었어요. 예. 오늘 코스닥 등락률이요 고점이랑 저점 대비 7% 이상 났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이런 시장을 망가뜨리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한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신 거라고요. 너도 나도 그냥 사버려야지. 에코프로 이거 어떻게 무조건 사야지. 에코프로 BM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제 포스코로 가볼까? 금양 팔고 포스코 또 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 흐름 자체가 끝나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시장은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뭐 좀 사고 있다고 에코프로 외인들 사고 있다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중요하지 않고 요게 흐름 자체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시선 자체는요. 하방이 실적주로 넘어가면서 그 업종을 보세요. 지금 오르지 않은 업종들. 하반기 실적이 살아있는데 오르지 않은 업종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 종목들 잘 보세요. 대형 바이오 종목들. 삼바나 셀트리온 보시라고요. 지금 아무도 관심 없죠? 그렇죠?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너도 나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요. 슬슬. 그러니까 지금은 공포를 즐기셔야 되는 거고 자신의 종목이 떨어졌다고 해서 팔고서 이거를 지금 에코프로 들어가고 포스코 들어가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강원랜드 가시라니까. 이게 왜 와 있는 거 도대체. 병살타뿐만 이거는 그냥 병살타가 아니라 삼중살이에요. 삼중살 아세요? 3아웃 되는 거 한 번에? 그 상황인 거예요. 야구 용어 잘 모르시죠? 뭐 추천은 아니지만 그 모 프로그램 최강무식이 보시면은 야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한데 어쨌든 2차 전지주들은 조심하자. 제발 부탁드리는데 신규 접근 아닙니다. 신규 접근 아니고 보유자분들만 좀 보시고요. 종목이 보통 10배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부터는요 사고가 나기 시작해요. 사람이 참 이게 간사한 게 오르카 같이 들어오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불안에 휩싸입니다. 바로 사자마자 에코프로 지금 들어가자마자 덜덜덜 떠실 거란 말이에요. 계속 맨날 보고 있을 거냐고요. 바닥에 죽어 있는 거 실적주 사시라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은 그런 시간이고요.
거래가 급등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빠지는 종목은 무조건 위험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 병살 아니고요. 삼중살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2차 전지 일관적인 입장이시죠. 보유자의 영역이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조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배 감독님도 동일한 의견일지 궁금하거든요. 뭐 오늘 상황은 누구나 그렇게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루타를 쳤어요. 그래서 주자가 굉장히 펜슬 맞고 지금 막 떼굴떼굴 공이 굴러가서 딱 보니까 이거 3루까지 가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니까 아직도 공이 안 오고 있어서 홈까지 가능하네. 그리고 홈까지 스틸을 했는데 결국은 홈에서 아웃되는 아주 치명타 같은 점수를 못 낼 뿐만 아니라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가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 이제 가격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 150만 원 이상을 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살까 말까 하신 분들이 이제 150만 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거침없이 가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지금 장대음봉을 맞으면서 근데 잘 보시면은 이게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전일 대비 5%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득이 많은 거죠. 아웃은 됐지만 팀에서 볼 때는 40포인트라는 지수를 빼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작가님한테 이렇게 대보여줬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지수 하락에 하지만 4포인트, 5포인트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뭐 저도 물론 이 종목을 사는 건 아니지만 2차전 지주를 이제 많이 안 오른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눌림목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빨리 다음 장면을 넘어갈게요. 네, 우리 감독님께서는 2차 전지 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너무 재밌네요. 두 분이 너무 의견이 달라서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이번 리그가 어떤 룰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 방식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프로 주식 리그 룰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분의 전문가님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하루에 한 종목 필수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 보유할 수 있고요. 제시한 목표가 터치 시에는 1회는 목표가를 수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자,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총 5주간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금종욱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위와의 격차를 빠른 속도로 좁혀나가고 있는 우리 금종욱 감독님이시죠. WCP 분리막 시장에서 지배력이 커진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5%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김선윤 감독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재 약손실 구간인데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문종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1위 감독님이시죠. 벌써 선수 2명이 목표가 터치하고 홈으로 진출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까지도 코스모 신소재로 추가 7% 상승률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아쉽게도 손절가 터치를 했지만 LNF가 오늘 장에서 또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13%대 상승 보였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성경희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광무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9%라는 상승을 보였죠. 누적 수익률이 현재 아쉽게도 마이너스권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2차 전지를 우회하는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시장을 관통했죠. 오늘 2차 전지들 장중에 급락세 보였는데 다행히도 치명적인 타격이 없이 마무리가 되면서 약손실 구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임상현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시죠. 네, 조금씩 치고 올라와 주고 있는 우리 임상현 감독님입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열심히 전체 상승률 견인해주고 있죠. 현재 1.35%대 누적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명장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선방해주는 모습이죠. 0.44% 정말 아까운 약손실 구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독님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감독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캐치해서 전략을 구성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경기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두 감독님과 함께 자세한 포트폴리오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요, 우리 김선용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 합니다, 감독님. 선수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우선 시장이 좀 불안불안해서 대형주로 좀 편입을 했어요. 사실 네. 내일 종목도 대형주이고요. 사실 셀트리온 라인을 이제 하반기 실적을 보고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셀트리온을 할까도 제약을 할까 헬스케어 하다가 그중에 그냥 하나 그냥 돌려가지고 찍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찍은 거 헬스케어 한 건데 손절가 터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솔직히. 바닥 확인하고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 라인을 좋아하신다면은 그래도 하반기에 바이오 종목들과 내년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 가운데 하나예요. 실적주를 까놓고 올려놓고 이제 계산을 해볼 때 2차 전지주도 실적 너무나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상승이 있었던 거고 이제 많이 했고 그다음 오르지 않은 종목들 가운데 업종은 바이오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 바이오 쪽으로. 그래서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거고 합병에 대한 이슈를 받을 때도 헬스케어나 제약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셀트리온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하반기 실적 성장성 너무나 좋죠. 바닥 확인하고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력도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한 거고 다만 이제 제가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대제철에 약간 조금 무거운 거 내일도 마찬가지로 또 무거운 거 드렸던 것은 시장이 조금 우선은 이상하다. 그래서 방어적 전략으로 했는데 다른 분들이 원체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선 제가 순위권은 주지 못했지만 조금씩 올라올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오늘도 갑자기 너무 많이 빠졌어요. 4% 빠졌어요. 갑자기 얻어 터져가지고 저도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시장 영향으로. 하지만 종목 어디 가겠습니까? 실적 성장 맞춰서 올라갈 수가 있고 장 끝나고 좀 나온 뉴스도 보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또 매출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으니 우선 기대감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용 감독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저점 확인하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감독님의 코칭이 장중에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선수들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선수들 어떤가요, 컨디션? 뭐 안타깝게 아까 들어보니까 손절가를 터치했다고 한 종목이 네네.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 제가 안타깝게 손절가 터치를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2차 전지주로 계속 저는 이제 오늘도 나갈 건데 일단 리뷰니까 그전 종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났던 LNF를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지금 예전에 이제 이 산업이 이렇게 크게 발달하기 전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네. 코카콜라 모습을 보고 코카콜라 주가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차를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지금 더위 때문에 이제 온난화도 심화되고 차 옆에 지나가면 막 습하고 더운 열기가 확 나요. 근데 지금 전지주는 차로 가는 차는 기계 소리가 아주 명쾌하게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스타워즈 영화에서 본 것처럼 윙 하는 소리로 차가 지나가니까 너무 경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의 차가 아직 상용화가 100% 안 됐기 때문에 2차 전지주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아마 투자를 할 정도로 향후에 모든 차가 이제 2차 전지로 된다면 굉장히 거의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여지는데 자세하게 이제 그 영업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려드리자면은 에코프로의 버금가는 실적과 버금가는 이런 섹터를 가진 회사가 바로 LNF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잘 보시면은 LNF가 똑같아요. 그 에코프로랑 똑같이 오늘 몇 프로가 빠졌냐면 5%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32만 원까지 터치를 했었고 목표가는 35만 원인데 사실은 35만 원을 넘어가면 저는 이 종목은 이 워렌 버핏 기법을 써라. 그냥 연말까지 가져가고 아니면 상용화가 될 때까지 길게 가져가서 그냥 무한대 수익을 누리셔라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LNF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신다라고 좀 들어봤는데 두 분께 공통적으로 좀 질문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예. 두 분이 동시에 또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출전 선수로 뽑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님 똑같으실 것 같아요. 원체 뭐 종목은 괜찮기 때문에 맞습니다. 같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출전 선수로 꼽을 의향도 있으시다. 맞을까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 안 하고 제약으로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네. 아직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가님도 동일한 의견이실까요? 네, 누구나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리딩을 전문가 생활한다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선희 전문가도 이제 추천한 종목을 당연히 다시 또 갖고 나올 거고 저도 코스모 신소재였었죠. 네. 그 추천할 때 이제 나노 신소재와 이름이 똑같은 신소재고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가격에서 이게 뭐 진짜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추천이 들어간다면 또 다시 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쪽 그룹도 굉장히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포스코 신소재도 괜찮지만은 우리 그 코스모 신소재도 괜찮고 LNF도 다 괜찮고 2차 전지 관련주로 노후 준비를 좀 하셔라. 네, 그렇게 토탈에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선수들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현재 포트폴리오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는 내일장 주전 선수들은 또 어떤 선수들이 꼽혔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반도체 섹터에서 선수 꼽아주셨네요. 이오테크닉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데려오셨고요. 이모학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 2차 전지를 우회하는 전략을 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꼽으신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 문종 전문가님 형만한 아우가 되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에코프로로 큰 수익을 봤는데 에코프로 BM을 이번에 또 들고 오셨네요. 내일장 주전 선수 에코프로 BM 꼽아주셨고요. 성경희 전문가님이 특히 케미칼 주셨습니다. 오늘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SKC 주셨네요. 음극재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흐름일지 기대되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께서는 비철금속 관련주 주셨네요. 고려아연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들은 내일장 어떤 선수를 꼽으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께서는 두산을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빠지긴 했는데 내일 장에서 반등을 보여줄지 기대되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 다시 한번 선발로 뽑히는 우리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코칭 밑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주전 선수들 살펴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배찬수 감독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예. 초질관. 끝까지 우리 그 2차 전지 자존심을 보여주겠다. 예, 그래서 이게 2차 전지의 핵심 부품이 이제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양극재는 이미 우량한 종목 LNF를 했기 때문에 음극재에 가장 선두자를 달리는 회사가 바로 대주전자예요. 네. 대주전자 이제 오늘 특히 이제 5%, 6% 정도, 6.2%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주식이 떨어지면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생겨요.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이제 매수하기 접근하기 좋고 가격이 오르면 사실 부담이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차트가 한 10배 이상 오르고 150만 원 찍고 내려간 그 에코프로를 들어가기보다는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대주전자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부담이 아주 없게 됐어요. 이제 가격대가 여기 10만 원대 지금 10만 1,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0만 원대 매수를 한다면은 뭐 손절가는 거의 뭐 앞에 9만 원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9만 원 올 리는 없고 다시 이제 상승 탄력이 붙는다면은 한 13만 원 정도는 앞 고점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보기 때문에 한 20-30% 정도 다른 종목이 손실이 나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주전자 제로로 안전하게 음극재 대표 회사기 때문에 연말까지 아니면 이제 요 FOMC 끝나고 다시 한번 이제 이 불장이 올 때 그럴 때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저만
이렇게 추천한 게 아니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노란 우산 안에서 한 20-30% 정도 대주전자로 수익을 내주십사 하고 갖고 나와봤습니다. 노란 우산 주세요. 네, 2차 전지 관련한 섹터에서 종목을 주셨는데요. 전 고점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죠.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코칭 장중에도 들어보고 싶다. 감독님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김 감독님 야구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종목 이름 보니까 야구 얘기가 좀 생각이 나서요. 두산은 11연승을 했죠. 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키움은 8연패. 이 두산이 그 야구처럼 좀 잘 가질지 기대가 되나요? 이승엽 감독이 부임하시고 나서 뭐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야구 얘기만 하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세요? 먹구름이 어제 여기 야구장 있네. 가보셨어요? 어제 가보셨으면 아니. 굉장히 기분 안 좋습니다. 야구장 네. 이 백이 혹시 어제를 자꾸 생각나게 하나요? 어제 한 이닝을 1시간 10분 동안 했다고요. 네. 그 이만 화 푸시고 이 종목에 자, 일단은 뭐 대해서 좀, 네. 두산인데 두산 뭐 딴 것보다도 회사의 성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사실 굉장히 어마무시해요.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두산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뭐 지주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평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상으로도 사실 무너지지 않고 잘 가고 있던 추이에서 약간 좀 깨지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긴 했어요. 이 추이를 타고 가주는데 깼거든요. 하지만 이 추이 깨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실적이 변동사항 없고 하반기 괜찮은 종목들 있잖아요. 걔대로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가뿐하게 갈 수 있으니까 대형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대형주 치고 시총은 작아요. 네.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죠. 사실 좀 뭐 연결이긴 하지만 뭐 자회사들의 실적이긴 하지만 실적에 조금 받쳐주고 연결로도 조금 정상 범위로 올라가 준다면 한 20-30만 원 가야 줘야 돼요. 근데 이제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은 좀 너무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충분하게 저는 매력적인 자리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화요일 날 급등이 나오다가 오늘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네. 6% 빠졌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가뿐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 판단하고 두산이 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좀 빠르게 한 20%씩 수익 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지만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 물론 내일이랑 금요일만 봅니다. 네, 요 수익률 대회가. 하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뭐 종목이 끝나더라도 조금은 긴 호흡 가지고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는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해서 지금 너무 저평가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죠. 우리 감독님과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마찬가지로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우리 감독님과 장중에도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주전 선수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 두 감독님께서는 내일장 주전 선수, 이 선수 좀 견제해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가 있을까요? 우리 배 감독님. 예. 제가 어저께도 아마 그저께죠. 월요일날도 에코프로 갖고 오신 분. 이거 도저히 이건 상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근데 또 오늘 에코프로 BM을 갖고 와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저는 어쨌든 이제 한 노후 준비 뭐라 그래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은퇴할 경우에 대비를 해서 이제 자금을 좀 축적을 하시라 해서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 이렇게 급등주를 추천하셔가지고 좀 많이 경계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걱정이 돼서 한번 살짝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아주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네. 정확하게 FOMC 페더럴 모멘 영어는 참 헷갈려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FOMC에서 올해 딱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하겠다. 더 이상 금리 인상은 하지 않고 경제를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는 올리던 어쨌든 동결을 하던 아니면 0.25를 올리던 0.5를 올리던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내년부터 내린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장은
굉장히 뜨거운 장, 연말장까지 해서 이제 불장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찬수 전문가 우리 노란 우산을 쓰고 한번 요번 정말 마지막 한 번 오는 연말 좋은 장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들어가던 뭐 BM을 들어가던 아니면 이제 많이 나오는 대주전자를 들어가던 좋은 수익을 우리 전문가님의 이제 두산 같은 걸 들어가던 어쨌든 연말까지는 좀 이제 금리 이상의 이제 공포는 떨치우고 안정적인 수익을 재테크를 하는 차원에서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시종일관 에코프로 BM이 좀 견제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선용 감독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선수를 견제 대상으로 여길지 궁금합니다. 아무도 견제 안 할 것 같아요. 저요? 네, 뭔가 느낌이. 저는 원래 사람들 생각이랑 다르게 움직이는 놈이라 제멋대로 이제 종목도 보고요. 뭐 항상 그래요. 남들이 얘기 안 하는 종목 얘기하고 약간 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남들 얘기도 신경 잘 안 쓰는 타입인데. 그런 와중에 견제되는 저는 이 종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종목이죠? SKC. 오. SKC를 우리 누가 하셨죠? 네, 임상현 감독님께서 주셨죠? 네, 감독님께서 하셨는데 충분하게 바닥은 좀 확인하면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시장이 좀 안 받쳐줘서 오후 들어서 깨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거 저는 다시 회복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은 이번 주에 그 나름 큰 종목 가운데서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그런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종목 매력적으로 보고 그리고 주가 추이에서도 보건데 SKC 같은 경우도 바닥 잔잔하게 확인하면서 계속 돌리려는 시도가 나와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초 그리고 이번에 5월, 6월 달에도. 그러면 지금부터 이 종목 좀 중장기 추세로 보더라도 충분하게 큰 그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실 필요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를 보자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좀 눈에 들어오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 오늘 뭐 장중에 7% 하락하긴 했지만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려아연도 이슈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요. 단기 급등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강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차트가 심리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한번 올랐던 끼가 있던 종목들은 사람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운이 없게도 시장 탓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우선은 저는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뽑으니까 참고하시고 같이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물론 저 2차 전지주 좋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급등하는 거는 피하고 오히려 우리 배 감독님 얘기하셨던 이런 종목들 2차 전지주들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제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요. 장중에 진짜 변동성도 너무 크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2차 전지 질주가 오늘 드디어 약간 멈춤. 시그널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내일장 컨디션이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배 감독님께서는 네. 내일장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내일장 컨디션도 있었군요. 네. 네, 컨디션은 잘 먹어야죠, 이제. 술 취했을 때. 컨디션 잘 마셔야 되고,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술을 드시러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컨디션 잘 챙기셔야 되고, 예전에 2000년도에 그 코스닥 광풍이었을 때 새로운 다음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자기 그 다음날 하한가를 치고 그때 다시 이제 고점 대비 상한가 대비 하한가를 치면 이제 60% 정도 이제 큰 낙폭인데 그때 이제 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바닥에서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그 뒤로 이제 또 다시 점상 행진을 계속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2001년도부터 이제 끝났는데 그런 장과 비춰 보면은 지금 뭐 한 5, 6개월 전부터 시작한 이 2차 전지 관련주와 코스닥 급등장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만의 아시아 증시도 많이 안 빠졌고요. 지금 이렇게 뭐 미국 선물도 크게 안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이제 독특한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요 흐름은 내일장 컨디션을 많이 회복하고 다시 이제 숙취를 해소하고 날아가는 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들은 또 이제 연말까지 좋은 장을 가질 수가 있고 여기에 너무 이제 흥분해가지고 이제 손절을 한다거나 이제 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라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급락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배 감독님과 장중에 좀 소통해보고 싶다, 이 방송 시간이 짧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에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는 우리 감독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내일장 컨디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반등은 하겠죠. 그래도 이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빠진 상황이고 2차 전지 광풍이 불었다가 오늘 바람이 갑자기 살짝 좀 빠지듯이 좀 밀렸던 상황이 지수가 영향을 좀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반등은 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은 좀 하고요. 종목들이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으나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이 분명히 조금 상승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라고 있지는 않지만 많이 급등했던 2차 전지주들이 갑자기 또 내일장에 빠지게 될 경우에 이게 금요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최근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빠르게 다시 또 상승하는 계기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새벽에 FOMC 새벽 3시에 금리 발표가 있을 거고 그거 체크하시고 의사록은 뭐 다음 달에 있을지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FOMC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밤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내일 시장은 저도 판단하기 힘들지만 개인적인 판단은 아시아 증시에서 너무 많이 나홀로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급락을 보였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등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선용 감독님의 이런 코칭이 장중에도 필요하다. 우리 감독님 너무 든든하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한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노란톡방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3글자 적어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소통 이어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트맨 일부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오늘 장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30% 넘는 변동폭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장 낙폭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만회하면서 약 손실 구간에서 강보권 수준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풍재지 최근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묶이면서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경기 분석, 선수 분석에 도움을 주신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2부에서도 인사드리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